안녕하세요. 원북 작가 이하림입니다. 논픽셔니스트 올리버 버크먼은 친구 몇 명에게 묻습니다. 80세까지 산다고 가정했을 때 일주일 단위로 계산해서 몇 주나 될 것 같은지 깊이 생각하지 말고 추측해보라고 했죠. 여러분은 몇 주나 될 것 같으세요? 만 주? 10만 주? 버크먼의 한 친구는 31만 주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정답은 4천주입니다. 네, 겨우 4천주입니다. 90세까지 산다고 하면 4,700주가 됩니다. 인생이 참 짧다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버크먼은 인간 수명이 5,000주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은 후 시간에 관해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시간이란 무엇인지, 시간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에 관한 생각을 한 권의 책에 담았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4천주입니다. 우리는 중세시대에 태어나지 않은 걸 감사해야 합니다. 그 시대에 태어났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작농으로 살아야 했을 것이고 소작농의 삶이란 노예와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시대의 사람들에겐 우리가 결코 경험해보지 못한 개념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시간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중세의 농부들은 해가 뜨면 일을 하고 해가 지면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소젖을 짜야 할 때가 되면 젖을 짰고 수확을 해야 할 시기가 되면 수확을 했습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가령 누군가가 한 달치 우유를 하루 만에 짤 수 있는 묘안이나 추수를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내서 강요하려 했다면 미친놈 취급을 당했을 것이다. 농사일은 끊임없이 가축의 젖을 짜고 추수한 땅 위에 다시 모를 심는 일의 반복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무언가를 끝내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지 않았다. 따라서 그들에게는 어떤 가상의 완성의 순간을 향해 달려가는 것은 의미가 없었다. 시간의 개념이 규격화되고 시각화된 것은 시계가 발명되고서부터입니다. 시계의 발명 이후 시간당 임금을 받는 것이 보편화되었고 시간 역시 사고 팔 수 있는 하나의 자원으로 간주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의 시각화로 인해 우리는 주어진 시간을 항상 신중하게 사용해야 하는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저는 이러한 변화가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미래의 목표를 위해 현재 눈앞에 펼쳐진 인생의 생동감에 깊이 빠지는 시간을 갖는 게 어려워진다는 데 있습니다. 저자는 철저하게 시간 관리를 하며 인생을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매주 생산성과 관련된 칼럼을 쓰면서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시간을 쓸 수 있을까를 궁리했다고 합니다. 매일의 업무와 할 일을 빼곡히 적었고 바쁜 일정이 깔끔하게 정돈된 삶을 살던 어느 날 그는 문득 내가 세운 목표는 도달할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효율성과 생산성을 추구하면서 업무에 관한 불안감을 덜 수 있었지만 지금 자신의 인생에 중요한 변화가 필요한 시기는 아닌지와 같은 중요한 질문을 가로막기 위한 도구로도 사용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것이지요. 그는 말합니다. 시간을 정복하려는 노력의 첨단을 달리면서 나는 삶이 정말로 원하는 것은 시간을 지배하고자 하는 욕심을 버리고 미지의 세계로 뛰어들어보는 것이라는 생각을 애써 외면하고 있었다. 나에게 그것은 장기적인 관계에 전념하는 것, 그리고 나중에는 아내와 함께 가정을 꾸리기로 결심하는 것이었다. 이 두 가지는 내가 업무 효율을 위해 사용하던 수많은 시스템으로도 해결하지 못하던 일이었다. 저자는 인간이 시간과 충돌하는 이유는 대부분 고통스러운 현실적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완전히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회피하려는 전략을 쓴다는 것이지요. 시간은 언제나 부족합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양의 일만을 할 수 있습니다. 시간적 한계를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무엇을 택하고 버려야 할지 선택해야 합니다. 다양한 사회적 역할을 모두 완벽하게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기회를 포기할지, 어떤 사람을 실망시킬지, 무엇을 실패할 것인지 미리 선택해야 합니다. 저자는 시간 관리의 3가지 원칙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자신에게 먼저 투자하기입니다. 다른 중요한 일들을 처리한 후 마지막 순간이 되어서야 가장 의미 있는 일을 할 시간을 찾는다면 그런 시간은 오지 않습니다. 매일 조금이라도 자신을 위한 시간을 우선적으로 떼어놓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주어진 시간에 동시에 진행하는 일을 줄이고 잘 돌아가지 않는 일은 완전히 포기하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셋째는 중간 우선순위 유혹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원하는 25가지 일을 적은 후 가장 중요한 것에서 그렇지 않은 순서로 목록을 정리해봅니다. 그 다음 상위 5개 항목에 중점을 두고 시간을 조정합니다. 나머지 20개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그럭저럭 매력적이지만
애매한 우선순위들은 단호하게 아니오라고 말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철학자 하이데거는 인간과 유한한 시간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인생은 리허설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간은 오늘, 내일, 모레가 지나면서 계속 닳아 없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효율적이고 최고의 인생을 산다 하더라도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삶인 것이지요. 우리의 한계를 직면하고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한정된 인생을 가장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한 권의 책은 사천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